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들께서 다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래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다른 느낌은 또 없었나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습니다. 79년에 12.6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12.12 등 비상계엄이 확대되어서 고려대학교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버랩 되셨죠. 그런 장면이 오버랩 되셨단 말씀이죠. 네. 그것이 절차적인 어떤 조건과 비상계엄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흔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마흔혁 후보의 과거 행정과 지난 판결은 그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한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니고 있는 판사라는 것과 편협한 진영주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내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그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문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 했던 말들을 모를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그냥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어요?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과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세세하고 오늘은 아리까도하는 조변석계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명리학 공부할 때 노트에 적어 놓으셨죠? 공부할 때 예를 든다고 해가지고 몇 분을 넣어가지고 한 노트가 사실은 있었는데요. 예. 일하면서 예. 현실했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어디 버리진 않으셨다며? 좀 찾으시면 부승찬 의원실로 제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네. 예. 한기호 간사님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저한테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1차 청문회에 소피어서 오늘 2차 청문회. 우리가 1차 청문회 때도 대통령 안가 느꼈던 것은 5일날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좋습니다.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그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스리스타 특전사령관이 뭐 회유의 대상입니까?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하셨잖아요, 회유했다고. 제보자 얘기라고 제가 아니 제보자 얘기를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물타기라뇨? 최혜병 죽인 사람이 당신 아니에요? 그럼 저도 제보 받았어요. 제보 받았어요 저도.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검거를 요청, 괄호하고 위치 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 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더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그 검거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요청.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주방실황생 사람과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증인이 4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 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적법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도의 의미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서는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지. 왜 그렇게 적법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가 어떤 의미입니까? 군인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네라고 대답을 못하고 설명을 해야만 되는데.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뭐 어련히 알아서 분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수계도 증인도 내란죄로 조용히 하세요. 강의원 자제해 주세요. 질의 지고 있으니.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주방실황생 사람과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의기소침해 있죠. 이제는 깨어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여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을 대표해서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위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인 것 같은데. 제명인의 마을에서 글을 올려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재난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의기소침해 있죠. 야당에서는 자꾸 내란 동조,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내란 동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셔야 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100% 복귀될 거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대구 집회, 광주 집회 이제 오십시오. 재난길입니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을 대표해서 이만희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모두들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에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왕적 의회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아닙니까? 정과 사범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체부터 보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요. 아까부터 받으시다.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고요. 그 토해는 그 얘기예요.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요. 아까부터 받으시다.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고요. 그 토해는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응? 우리 박충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런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할게. 그럽시다.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자,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죠?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기 좋겠죠? 자, 그렇게 할게요. 그럽시다.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법인카드 쓴 거 없어 토해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내일 우리 여러분 대표 말씀하실 때 우리 조용히 들어드릴게요. 29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단언컨대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했던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고로 보라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방입니다. 간단한 방탄을 위해 또 권력을 휘둘러 중앙대학교 이노 교수는 비상계획 고대 국제를 거대하다. 기자회견. 지난 70년간 권력지변부에 인천동구 미추홀구 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리순서인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지리순서인데 방청석에 윤상현 의원실에 소개해서 의원 지인도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시죠.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 조용히 하시고 대정부실에 들으시죠. 더 조용히 하시고 대정부실에 들으시죠. 존경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장난하게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어? 장난하게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어? 다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작했던 겁니다.
청와대학교 인원 교수는 비상계획 고대 국제는 거대에 하나 이자비한 불도한 공부시간 월급수 반대에 대해서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 질의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도 안 지키시는 사람이야. 신호위원회 침해, 신호위원회 침해.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반말하지 마.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질문과 답변을 잘 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방청객으로 더 우리 국민이 오셨는데 고양시 지역 주민, 강남구병 지역 주민 이렇게들 함께들 오셨습니다. 최상목 대. 네. 우리 잠시나마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에 계셨죠? 제 기억이 맞다면 공보수석 할 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은주 설렁탕에서 밥값도 한번 내줬죠. 네, 감사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 22세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짱구 아니에요, 짱구. 네, 맞습니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되면은 임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보류하겠어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것이 천재들이 하는 답변이에요?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저도 대행만큼 대행은 못 해봤어도 높은 거 다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의 좀 지키세요. 그러한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야? 조용해봐요. 조용해.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당신이 그럼 내 우리 형님이야? 자, 헌법재판소 하세요. 네? 예의도 안 지키시는 사람이야. 신호위원회 침해, 신호위원회 침해.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반말하지 마.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너무 과합니다. 국민들이 본회의장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선배한테 치매 소리도 과한 소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얘기하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들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펼 시간은 아니다.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혹시 안 되면 본인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역시 정치 구단답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지금은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당이 통합이 되고 또 보수가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자칫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혹시 안 되면 본인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좌절될 가능성을 포착하고 본인의 정치 행보와 연결하는 스킬이 역시 정치 구단답습니다. 그럼 말을 무겁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심사숙고해서 좀 숙성을 시켜서 얘기를 좀 하세요. 예? 불쑥불쑥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께서 서울지검 중앙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이전 직원들을 19개 혐의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19개 전체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사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50차례 압수수색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예요? 이건 말살이에요. 난 거의 응당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였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300조예요. 자, 그리고 일본 출장 갔다 왔었죠? 예, 출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시장도 요동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 불급한 출장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서?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은 말을 무겁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심사숙고해서 불쑥불쑥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남이 뭐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논할 바가 아닌데 다만 진실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청렴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책의 유연성은 마이크 앞에 마이크 있어요. 어디 올까? 아이고 이거 땅바닥에 안 찹니까? 의자 있고 이런 데 없나? 너무 불편 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쪽이 메인입니다. 이렇게 할까?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1위를 기록하고 계신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뭐 제가 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확장성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인데 이거는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대단히 보도, 무슨 보도, 그 다니지 않은 보도를 거쳐가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하고 민주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을 2년 6개월 2번 감옥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부천 소사에서 부천부터가 7번 했고요. 경기도에서 거기서 2번 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자리까지 일하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남이 뭐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논할 바가 아닌데 다만 진실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청렴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청렴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아세요? 지금 이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지금 무슨 뭐 지금 뭘 가지고 얘기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이냐고. 얼마나 창의적이잖아.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공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입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는 김현태 책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거래가 알기로는 있어요? 당관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공이 얘기하십시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박 의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또 말하고 위원장님에 대해서 참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위원장까지 행동하셔야죠.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지금 입하는 게 탄핵 공작이. 아니 회유가 없었다. 우리 존귀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회유가 없었다. 앞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확한 정황은 회유를 하게끔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갖고 와봐요.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그거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아세요?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이냐. 에? 얼마나 창의적이잖아.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근데 아저 표어들라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내 입장도 만들면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대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최근에 언론에서 논쟁되고 있는 성장 중심, 우클릭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많은데. 소개하겠습니다. 도입 요구츠 참석자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의 한정에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좀 모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냐? 그거 허용해달라라는 말을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을 그걸 바라면 그때 최근에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저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그리고 주고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주고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뭐 양측 공방은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치열하게 한 게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택도 없는 탄핵 소추인데, 택도 없는 탄핵 소추인데 그게 정현이 지금 탄핵당한 사람이 한마디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정근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으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가서 저의 탄핵 소추가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인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1월 26일 대통령 대법원에서 정하는 권력 분립 공권을 지배하고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회 측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상당한 뭐 양측 공방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치열하게 한 게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택도 없는 탄핵 소총제 그걸 뭘 만들어내지? 김병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충성! 우리가 아무리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 문구가 새겨진 도검 모형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이 지금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고 너무나 과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피의자 신분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염의 몰려들어서 지지자분들이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 나갔을 때 한 20-3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지지자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쭉 찍어줬었고 저는 거기 녹음에 있는 글자 윤석열 뭐뭐로 적힌 글자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 들고 있는 이런 모형들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찍는 그겁니다. 그건 제 불찰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사형이나 거기 쓴 뭐 무슨 단어 참수나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형이나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하는데 앞으로 그 사진 찍을 때는 그런 문구들 잘 확인하고 저도 찍을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좀 고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형사재판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학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부분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입장이신가요?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어깨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화난다고 몇 살도 못 잡겠네 이거. 이 법안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거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특별법입니다.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도입돼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